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지난 16년간 논란이 되어온 광주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찬반 논란이 또 재현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인수위 시절에 거쳤던 공론화 과정이 민선 7기에도 되풀이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단체장이 교체될 때마다 공론화와 재검토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지만 254억 원의 예산이 이미 집행된 상태입니다. 혁신위 관계자는 아직은 재검토나 백지화 등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며 혁신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해법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제1회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이 오는 일요일까지 서울 플랫폼 창동 60일과 강원 철원군 고석정, 노동당사, 월정리역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이며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 철원, 그리고 춘천 철원 간 유료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또 서울시와 협력으로 진행되는 국제 컨퍼런스는 음악과 평화, 화합과 실천이 가능한 미래를 모색합니다. 복합 스포츠 테마파크인 경기도 팀업 캠퍼스가 내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팀업 캠퍼스는 야구장과 축구장, 캠핑장 등을 갖추고 있는데요. 야구장과 축구장 등은 사전 예약을 통해 유료로 이용 가능하며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은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경기도는 팀업 캠퍼스를 단순한 생활체육시설을 넘어 스포츠를 통한 교육의 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전시가 내년에 시범 도입할 전기 시내버스 차종으로 현대자동차의 일렉시티와 이지웰페어가 수입 판매하는 이버스 12를 선정했습니다. 이 버스들은 311번과 급행 1번 노선에 투입돼 올 10월부터 시범 운행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운행 결과를 분석해 전기버스를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충전기 설치, 전기버스 출고 및 운행 테스트 등을 통해 일정대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오픈 캠퍼스를 엽니다. 오픈 캠퍼스는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과 상호협력해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올 하반기부터 직무와 관련된 현장 실습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협약을 통해 오픈 캠퍼스에 참여하는 대학은 전북대와 군산대 등 6개 대학입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는 청년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시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대구시는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장단기 일자리 대책을 균형 있게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 우수상, 2016년과 2017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는 대상을 타면서 4년 연속 수상에 성공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역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복합재단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대응훈련이 충북 청주에서 처음 실시됐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지난 20일 충북학생교육문화원에서 대형 복합재난을 가정해 소방청과 4개 시도가 합동으로 대응하는 국가 단위 대형 복합재난 통합대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도내에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해 건물이 붕괴되고 유해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등 대형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는데요. 소방청은 이 같은 훈련을 매년 진행해 대형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물기와 습기로 인한 감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감전사고는 총 1,673건이며 7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여름철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젖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만지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전시가 오는 26일까지 5개 구청을 돌며 찾아가는 시민 인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호 교육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인권 역량 키우기를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사회의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장 민감한 인권 현장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기관의 운영과 서비스 제공 전반을 인권의 관점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관내 산란개 농장 15개소 계란에 대해 살충제 등 55종의 유해물질 잔류 여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란개 농장 계란 검사는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마련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실시됐는데요. 일반 농장은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가 진행됐고 친환경 농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충청남도가 도민이 직접 사회 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주민주도형 사회혁신 활성화에 나섭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일상생활 속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주민이 직접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남도는 이 사업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가 지방세 체납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익산시는 오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 3,140건에 대해 관어사업 정지 및 취소 예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속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광주시는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들여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토론방 바로소통을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바로소통 광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플랫폼이 구축되면 시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는 9월부터는 불법 촬영물 가해자가 삭제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